안녕하십니까. 4월 17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대북 송금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정인으로 출석한 쌍방울그룹 박용철 전 부회장이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재명이 연루됐다는 결정적인 증언을 하면서 이재명이 궁지로 내몰려 있는 상태입니다. 박용철 전 부회장은 자신과 김성태 전 회장이 필리핀으로 가서 북한의 대남 공작원 리호남을 만나 이재명의 방북비로 70만 불을 직접 전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박 전 부회장은 북한 공장은 리호남을 어떻게 만났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돈이 전달됐는지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쌍방울 총괄 재정부장은 리호남에게 전달된 70만 불은 환치기 수법으로 필리핀으로 반출됐고 또 북한에 전달할 현금을 들고 나갈 때는 전자담배 케이스에 현금을 담아서 나갔다.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까지 설명했습니다. 이건 민주당 측에서 아무리 변명을 하려고 해도 변명이 되지 않는 팩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본인들이 처벌을 받아야 할 범죄 행위인데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대북 송금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한국국내법으로도 외환관리법 위반이고 또 이재명은 제3자 뇌물 혐의로도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한국국내법뿐만 아닙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 2094호 등과 또 미국의 대북 제재 강화법 등으로 제재를 받고 있는데 특히 대량의 현금 이동은 철저한 규제 대상입니다. 그런데 무려 800만 불이나 되는 현금 뭉치가 북한으로 넘어갔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얽힌 대북 송금은 국내법뿐만 아니라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재명이 대북 송금 재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또 공소를 취소시키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도 대북 송금이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화영은 이미 관련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고 이재명의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유죄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거기에다 박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의 국정조사 증언까지 생중계로 방송됐으니 그야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미일보가 미국에 대해서 대북 불법 송금과 관련한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미일보는 김영 편집인의 불법 대북 송금 이제는 미국이 답할 차례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세계 질서 유지 차원에서 미국이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문했습니다. 김영 편집인의 칼럼입니다. 불법 대북 송금 이제는 미국이 답할 차례다. 대북 불법 송금은 한국 법정 안에서만 끝나는 사건이 아니다. 유엔 대북 제재와 국제 금융 질서 그리고 동맹의 대북 공조가 걸린 국제 문제다. 유엔 안보리 1718 제재 체계는 회원국들에게 북한의 제재 회피와 불법 금융 활동을 차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도 북한 관련 중대한 거래를 수행하거나 촉진한 외국 금융기관에 제재가 가능하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왔다. 한국에는 한국법이 있고 미국에는 미국법이 있다. 한국도 주권국가에서 동맹국인 미국이 한국의 내정과 사법 절차를 함부로 넘볼 수는 없다. 여기까지는 국제 질서의 기본이다. 그러나 차원이 세계 질서로 올라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대북 제재는 특정 국가의 국내 정책이 아니라 유엔 결의로 출발한 국제 규범이고 북한의 불법 자금줄을 차단하는 일은 세계 질서의 중요한 축이다. 따라서 불법 대북 송금은 한국 안에서만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국제 제재와 국제 금융의 문제로 넘어간다.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침묵은 단순한 내정 불간섭의 미덕으로만 설명되기 어렵다. 한국에 대한 존중과 국제 제재 질서에 대한 책임 사이에서 이제 미국은 어느 원칙을 더 무겁게 보는지 답해야 한다. 한미일보는 지난해 신동영 목사가 이재명 대북 송금 사건을 미국 재무부 OFAC와 유엔에 고발한 사실을 인터뷰와 후속 기사로 집중적으로 부각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미국의 변명은 힘을 잃는다. 맞는 말입니다. 국제적인 제재란 무엇보다도 투명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제재를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솜방망이라면 제재가 제대로 지켜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재명의 경우 이미 신동영 목사가 유엔은 물론이고 미국과 유럽 우방국들에 대해서 여러 차례 고발해왔던 만큼 미국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법원에서 이미 한 차례 확정 판결이 내려졌고 이번에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정인의 확실한 증언도 있었으니까 더 이상의 진실 공방은 무의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한 관련 불법 금융에는 누구보다 엄격한 미국이
왜 한국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그것도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이 난 사건에는 공개적으로 침묵하는가? 미국은 최근까지도 북한의 해외 금융 조력자, 돈 세탁 네트워크, 제재 회피 구조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제재를 가해왔다. 북한 자금줄을 끊겠다는 원칙도 살아있다. 그런데 유독 이 사건만 조용하다면 이는 단순한 신중함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물론 미국 제재는 자동이 아니다. 한국 법원의 판단이 곧바로 미국 OFAC 제재로 변한다는 구조도 아니다. 미국은 어디까지나 미국 법령과 자국 정부 판단으로 움직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사법 판단 흐름이 가벼운 참고 자료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 북한 관련 중대한 거래 여부를 판단할 때 동맹국 수사자료와 법원 판단은 무시하기 어려운 근거다. 미국이 정말 원칙대로 움직인다면 최소한 이 사건이 왜 제재 검토의 전면에 서지 않는지 설명할 책임은 있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다. 특히 북한 돈줄 문제에 있어서의 침묵은 원칙의 보류이거나 정치의 개입일 수 있다. 더 꺼림칙한 것은 한국 내부의 움직임이다. 한국에서는 이미 확정된 대법원 판결을 다시 흔들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여전히 침묵 중이다. 북한의 돈줄에 누구보다 예민한 미국이 왜 이 사건 앞에서만 조용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 정말 북한 관련 불법 자금 문제를 국제안보와 금융질서의 문제로 본다면 이 사안은 결코 가볍게 지나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남은 해석은 세뿐이다. 아직 미국이 비공개 검토를 하고 있거나 동맹국 정치와 정면 충돌하는 장면을 피하려고 시간을 끌고 있거나 아니면 원칙은 외치되 적용은 선택적으로 하고 있거나 세 가지 중에 하나다. 첫 번째 경우, 그러니까 비공개 검토를 하고 있다면 조만간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시간을 끌거나 선택적 적용이라면 미국답지 못하다. 미국은 원래 북한 자금줄 문제에서는 친구와 적을 가리지 않는다고 말해왔다. 그런데 동맹국 정치가 걸렸다고 해서 대북 불법 송금 문제에 침묵한다면 그것은 제재 원칙이 아니라 외교적 계산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우는 마가 정신도 이런 침묵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부의 크기만이 아니다. 정의와 원칙이 살아있고 친구와 적을 가리지 않고 기준을 적용하는 나라일 때 미국은 비로소 위대해진다. 북한의 불법 자금줄 앞에서는 침묵하는 미국은 강한 미국도 위대한 미국도 아니다. 이 사건은 유엔 제재 위반 사건이다. 더 나아가 북한의 한마디에 동맹국의 운명까지 흔들릴 수 있는 위험한 사건이다. 이런 사안 앞에서조차 미국이 침묵한다면 그것은 동맹의 안보를 지키는 태도가 아니라 국제 질서를 방치하는 태도다. 미국은 답해야 한다. 그 침묵이 원칙의 결과인지 정치의 계산인지. 칼럼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대북 불법 송금과 관련한 유엔이나 미국의 대응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소극적입니다. 한국 사법부의 판단과는 별개로 미국이나 유엔에서의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었음에도 아직 그런 이야기는 전해져 오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으로 건네진 것이 다른 것도 아닌 무려 800만 불에 달하는 현금 뭉치였다는 점에서 일반 기업이나 개인이 단독으로 저질렀던 행위라면 진작에 제재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유력 정치인이 관련된 일이라서 그런지 어떤지는 몰라도 미국이나 유엔은 계속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공산주의자의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미셸 박스틸 전 하원 의원이 주한미국 대사로 지명받았습니다. 이제 미셸 대사가 대사로 부임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미국의 정책의 일단이 드러나게 될지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셸 박 지명자는 듣던 대로 초강경이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강경 입장이고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한국도 당연히 참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1년 넘게 15개월 정도 공백이었던 자리를 메우게 되는데 강성 대사가 부임하게 되면 이재명도 골머리를 앓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쩌면 이재명을 통제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셸 박 전 의원을 대사로 지명한 이유 중의 하나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미셸 박 지명자는 공화당 내 대표적인 반공산주의 매파로 꼽힙니다. 그는 중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이 스며들어 있다. 굉장히 진짜 무서운 나라라고 경고해 왔습니다. 주한미국 대사 지명설이 나돌았을 당시에 진행했던 인터뷰에서 미셸 박 지명자는 대사로 임명되면 가장 먼저 추진하고 싶은 한미협력 과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중국에 대한 대비를 언급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다음 타깃은 한국과 일본 등이 될 것이라며 중국 견제에 한국도 동참해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미국의 군대들이 들어가기까지 한두 주일 걸린다. 그 기간 동안 한국하고 일본이 주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과 같이 일하지 않을 적에는 굉장히 고립되기가 쉽다고 생각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견제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노골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입장과는 뚜렷한 온도차가 있습니다. 이재명은 중국에도 셰셰, 대만에도 셰셰를 외치더니 대통령이 되고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의견 조율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한국이 유지해온 애매하게 거리두는 태도 이제 그만 좀 하고 중국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하고 대비하라고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다음은 한반도가 될 수도 있다. 미국이 계속 한국을 지켜준 만큼 이제는 한국도 더 책임지고 방위비도 더 내라. 공짜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셸 박 지명자의 말을 종합해보면 미국이 이제 한국을 그냥 동맹이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는 핵심 역할로 확실히 끌어들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제대로 인자를 맞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국이 처한 공경을 완전히 인식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가 보낸 강경파 미셸 박 스틸 대사의 부임은 이재명 정권에게는 그야말로 재앙과 같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공짜는 없다는 미셸 박 지명자의 일침은 단순히 방위비 문제를 넘어서 국제규범을 어긴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런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